오늘 수업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거랑 살짝 다른 느낌으로다가 오늘 배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차례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책 기반 학습과 가치 기반 학습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 학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일단 정책과 가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정책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윷놀이를 한다고 쳐봐요. 윷놀이를 할 때 1번 말을 움직일지, 2번 말을 움직일지, 3번 말을 움직일지, 4번 말을 움직일지 그런 거를 선택하는 행동이잖아요. 행동. 뭐 행동인데 그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그거 가지고 있는 표가 있어요. 표라고도 할 수 있고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그 선택을 할 확률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함수라고 할게요. 지금 함수가 바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처음에 인공지능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줘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해봅니다. 일단 자기가 들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하면서 한번 움직여 봐요. 움직여 보고 나서 뭐 만약에 윷놀이로 계속 예시를 들자면은 윷놀이를 들었는데 잡혔네? 아니면은 게임에서 졌네? 막 그런 졌네? 이겼네? 약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내가 만들었던 정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걸 바탕으로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졌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좋아졌다면은 이게 말했지만 이게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랜덤적이에요 되게 이 친구가 확률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음에도 학습을 하는 도중에는 되게 랜덤하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랜덤한 선택에서 이제 요거 괜찮네 싶으면은 그 선택을 할 확률을 더 올려주고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저번 거보다 좀 안 좋은데 싶으면은 이번 선택은 좀 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봤던 뭐 신경망 그런 거랑 다릅니다. 신경망은 그 값을 가지고 출력 값을 가지고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앞에 거가 누가 잘못했는지 뭐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데 얘는 아예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선택하는 표가 있어요. 행동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표가 있고 거기다가 이 상황이 얼마나 잘 된 상황인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함수도 있어야 합니다. 강화학습은 그게 있어요. 강화학습은. 어쨌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수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수렴 속도가 빠르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말로만 하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요런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시인데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딱 한 번 고정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상 거의 학습을 하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 화살표의 크기가 각각 이 선택을 할 확률이거든요. 뭐 마우스가 보이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있고 요런 데서는 이제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 얘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확률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이쪽으로도 선택해보고 여러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면서 이게 좀 더 좋았다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갈 경로를 만드는 거죠. 이 예시가 어떤 예시냐고 하면 이제 여기 이게 이거의 원본의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쥐가 이 격자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요런 마이너스 점수가 걸린 판에 들어가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 양수의 치즈 이쪽에 도착하게 되면 플러스 10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쥐는 이 경로대로 딱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작 지점에서 쥐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밑으로 하고 오른쪽 딱 두 가지인데 밑으로 가보니까 마이너스 5점을 바로 먹죠. 바로 먹어가지고 이건 좀 하면서 여기는 확률이 점점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비교적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5점 밑으로 갔을 때는 아예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위로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어쨌든 이런 거를 선택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 여기가 제일 낫구나 그런 걸 찾는 거 이렇게 쥐가 쭉 오면서 아 여기로 가는 선택이 가장 최고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랜덤으로 막 선택하다가 아 이쪽 방향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희가 학습 뭐 역전파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학습할 때는 저희가 그게 있었어야 했어요. 테이블이 라벨링이 다 되어 있어야 하죠. 그거 각 데이터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강화 학습은 그러한 데이터가 미리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보면서 그 결과값을 알아내는 그런 건 그러한 학습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미리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약간 그런 정책을 저희가 제시해주진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직접 발로 돌아다녀 보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다 찾아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되게 간단한 레인포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게 바로 정책 기반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정책을 찾는다. 그 다음에 가치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가치 기반 학습이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미래에 어디서 예측되는 보상의 합이죠. 보상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저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래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면 지금 당장은 성적이 안 나오죠. 지금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제 미래에 보면 미래 예상되는 점수는 이제 더 높아지는 점점 더 높아지니까 그 할 경우에 점점 더 높아지니까 그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점을 바로 가치함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얘를 요 밑에 이 친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가 방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치즈 10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로 딱 들어오면은 바로 10점이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10점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점수는 10점이죠. 여기서 갔을 때는 여기로 가면은 무조건 10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얘도 10점으로 하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할인율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그런 감소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값 그런 걸로 자주 부르죠.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학습하는 상수가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조금 약간 1보다 약간 작은 소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가치가 조금씩 더 작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더 큰 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가치가 큰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실제로 그 가치의 소스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강화 학습의 일종이기 때문에 요거는 큐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큐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큐러닝은 이렇게 해서 방금 요 레인포스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일 땐 어떻지 하면서 그런 거를 싹 가치 함수를 자기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가치 함수 표가 점점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가치 함수 표를 따라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쌀사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쌀사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얘는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라고 하고 쌀사는 온 폴리시라고 하는 약간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쌀사는 이제 큐러닝은 얘가 완전히 확률에 의존해요. 그래서 레인포스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자가 되는 무조건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겠지만 큐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큐러닝은 약간 여기다 얘를 익스포넨셜을 통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내기 때문에 이 확률이 0이 되지 않아요. 0이 되지 않아서 이제 가끔씩 이쪽으로도 한 번씩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탐색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실행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학습을 잘 했는데 시연 시간에 딱 억가가 나가지고 갑자기 난 이쪽이 좋아 하면서 이쪽으로 튀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갑자기 가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실제 시연하는 상황에서는 그리디한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디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냥 거기서 제일 높은 숫자를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이 숫자에서 환산된 확률을 통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실제 시연 때는 그냥 그리디하게 무조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제 폴리시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두 학습할 때랑 시행할 때 그 두 개의 폴리시가 다르다 해가지고 오프 폴리시 맞지? 오프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로 얘 쌀싸 이 친구는 무조건 얘도 시행할 때도 이제 그걸 해요. 무조건 똑같이 얘도 시행할 때도 똑같은 확률로 뭐 하기 때문에 좀 덜 확률에 덜 의존하고 그래서 얘는 더 위에 거는 더 공격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에도 한 번쯤은 가보고 할 수 있는데 이 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훨씬 더 빨갛죠. 보시면은 위에 큐러닝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정도인데 점점 가다가 이쪽으로 가도 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해 하면서 가는데 쌀사는 이제 실제 시행 그러니까 점수를 내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진하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손실을 회피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아, 레인포스 알고리즘보다 훨씬 수렴 속도가 느리죠.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한 번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말했듯이 확률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한 번 정해지면 굳이 더 할 필요가 없 굳이 더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가치 기반 학습 같은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이 가치 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려고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수렴 속도가 확연히 느리고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또 다른 경로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찾아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큐러닝이나 쌀사나 이런 애들이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몰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게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 그런데 어쨌든 가치 기반 학습에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큐러닝과 쌀사라는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요. 근데 큐러닝이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지역 최적화에서 더 잘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역 최적화는 경사강법에서 설명했을 건데, 그냥 진짜로 최고의 값이 아니라 주변에 비해서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거기서 멈춰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지역 최적화. 그래서 전체 최적화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고, 지역 최적화는 조금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지역 최적화에 빠지는 거를 큐러닝은 좀 더 잘 막을 수 있죠. 다른 레인포스 알고리즘. 그래서 큐러닝을 가지고 이제 더 발전시킬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탐색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VFS 같은 친구들하고 완전 탐색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이쪽으로도 한번 탐색을 해봐야지 하면서 가는데 그게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해내는 게 바로 DQN입니다. DQN은 큐러닝이랑 인공신경망을 합쳐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큐러닝에서 저희는 이제 C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가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가치 테이블 내에서 이제 값을 가치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고 가치 테이블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했는데 이 DQN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가치도 있지만 여기 추가로 이제 신경망을 설치합니다. 이제 테이블 네, 신경망을 설치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돌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좋다고 좀 더 자주 쓰인다고 더 명적으로 쓸 수 있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면 이제 혹시 만약에 다른 상황으로 제가 만약에 맵을 4 곱하기 4인데 한 칸 더 늘려서 5 곱하기 5로 하고 싶으면 싹 다 버려야 할 텐데 이 QN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수도 있고 거기다가 신경망은 그런 거에
좀 더 잘 적응이 되는 뭐 RNN이나 그런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큐러닝보다 좀 더 좋다, 좀 더 유연하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지. 방금도 말했지만 무조건 이 상황에선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랜덤인데다가 뭐 시작값 전에 강의에서 말했지만 시작 초기 값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선 이 친구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냥 시도해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얘가 제일 맞구나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개발할 때. 근데 이렇게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